한국에서 온 연예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이탈리아에서 여행 예능을 찍고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살갑게 소통하던 그녀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요. 나는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겉모습이 비슷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데 중국인 연예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중국보다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설을 맞이해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중국의 설이 아닌 한국의 설이라는 글을 올려 중국인들이 극대노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 문화를 그들의 문화로 편입시키고 해외에 한국 문화라는 개념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딴지를 걸어왔던 중국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주도처럼 보이는 문화 공정을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 당의 지령에 선택권이란 없는 중국인들은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예속하려 하면서 중화 패권주의를 표출하고 다녔는데요. 이들은 차이나머니를 무기 삼아 기업들을 압박하며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우기고 요구에 불응할 경우 SNS에 몰려와 댓글 조작과 선동을 벌이며 불매운동을 조장하죠. 2021년 미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중국인들의 갑작스럽고 전방위적인 활동이 민간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서 벌이는 매체 공작, 이른바 전파 공정으로 인민망 등 관영 매체는 물론이고 외교공관, SNS, 댓글 부대까지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자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황금방패로 인해 접근이 차단된 SNS, 특히 유튜브와 트위터 계정을 댓글 도배에 사용한다는 자체만으로 이들이 사실 분청, 오마오당, 중국 홍객 연맹을 비롯한 중국의 사이버 홍위병들이라는 심증이 있었는데 드라마, 영화, 소설, 게임, 스포츠 및 각종 대회, SNS 등 사람들이 접하기 쉽고 영향받기 쉬운 미디어를 통해 수준 낮은 대화가 오고 갔으니 딱 맞는 추리였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한번 퍼진 거짓 정보는 전파 속도도 빠르기도 하지만 쉽게 바로잡기 힘든데요. 정보 검열이 심하고 선동의 효과가 큰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의 환경에서는 자정작용이 나타나기가 어렵죠. 특히나 인기 방송이나 유명 연예인을 통해 거짓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매우 큰 데다 제한된 정보만을 접하는 중국 자국민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더욱 기승을 부렸던 이 전파 공정이 최근 처참히 깨지며 조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설을 맞아 세계 최초의 국립 공공박물관인 영국 대형 박물관이 한국 음력설이란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대형 박물관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지난 12일 박물관에서 여는 설날 관련 행사를 소개하면서 한국 음력설 코리안 루나 뉴이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음력설은 원래 중국 문화인데 어떻게 한국설로 바꿀 수 있느냐며 박물관이 도둑질을 했다고 난리를 쳤죠. 중국인들은 설 명절에 대해 수천 년을 지킨 자신들의 춘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국의 설날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모든 게 뒤집혔다며 난리를 친 것이죠. 이런 현상은 한국의 위상이 중국을 앞질렀다는 증명과도 같은데요. 비슷한 일은 중국 예능에서도 있었습니다. 중국 톱스타가 가는 곳마다 한국만 찾는 외국 현지인들에게 극대노한 일이었는데요. 심지어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현지 상인에게 한국 얘기 좀 그만하라고 폭발하기까지 했는데요. 해당 방송 장면을 본 중국인들은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을 미워하는 게 또 한국 때문이라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요즘 각국의 팬데믹으로 인한 해외여행의 규제가 풀리면서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을 나가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체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가 중국인이냐 아니면 일본인? 이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이제는 대뜸 한국인이냐고 제일 먼저 묻고 심지어 중국인인 줄 알고 무시하던 외국인은 한국인이라는 소리에 표정이 달라지고 대접이 확 달라진다는 후기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아시아의 대표 나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떠올릴 만큼 친숙하고 자랑스러운 기록이 많이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1997년 데뷔한 양쯔는 중국의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는 배우로 포브스 2021년 중국 연예인 순위에서 8위를 기록한 스타입니다. 아역 배우 출신으로 20년 넘게 연예계 활동을 해온 만큼 인지도도 높고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톱스타인데요. 2017년 예능 프로그램 중국판 꽃보다 누나라고 할 수 있는 화양제제에 출연했던 그녀는 최근 시즌2에서 VJ 카메라만 대동하고
혼자 이탈리아에서 피자집 찾는 미션을 하다가 그녀를 비롯한 모든 중국인들이 침통해야 할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가게 점원에게 길을 물어보고 감사 인사를 마치고 돌아선 양쯔가 한국말로 인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욱한 양쯔는 I'm Chinese 라고 외쳤죠.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뉴스로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바로 잡아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의 자국에는 정말 못 말릴 수준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한중일 삼국 사람들을 구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다른 과민 반응처럼 보이지만 실은 편집된 다른 장면 내내 한국인이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았다고 하죠. 인터뷰에서 그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계속 코리아라고 물어보고 한국어로 말을 걸었다며 중국인이라고 하면 이러고 그냥 가더라 라며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는데요. 방송을 본 중국 시청자들은 감히 세계 최고의 중국인이 한국에 밀리는 현실에 화를 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동양인 관광객이라 하면 인해전술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인 아니면 잘 산다고 소문난 일본이 다여서 한국인이라고 대답하면 그곳이 어디냐는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입장이 바뀐 지금 양쯔는 씁쓸하게 해외에 나와 보니 한국이 인기가 많긴 하다며 자신이 중국을 더 알릴 수 있도록 분발해야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양쯔가 이 말을 한 화양제재라는 프로그램은 한국의 예능 꽃보다 누나를 저작권도 안 주고 표절한 방송에 심지어 한국의 스태프가 대거 투입되어 제작된 프로였습니다. 게다가 양쯔도 2020년 직접 제작에 참여한 홍보 웨딩 화보가 아이유의 미니 5집 앨범 블루밍, 러브 포엠 티저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소품까지 유사한 부분이 많아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도 표절이다 아니다로 분란이 일기도 했었죠. 중국의 아이돌인 화전소녀도 해외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찍다가 한국어로 말을 걸자 급발진해서 길 한복판에서 우리는 중국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소리까지 질러버렸다고 하죠. 일단 시끄럽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부터 중국인답다 싶습니다. 과거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티를 잘 내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먼저 한국인이냐 물어오는 외국인들의 물음에 예의 있게 받아주며 국제민간외교 사절단을 자청할 만큼 수준 높은 여행객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졌던 때도 있습니다. 2006년에 해외에서 추한 한국인 이야기가 나오자 외교통상부가 이를 바로잡고자 지도를 했었습니다. 당시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자외국민 286만 명, 외국 국적 동포 378만 명 등 664만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업무나 관광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여행자도 1천만 명을 넘어서는 세계화 시대에 소수의 한국인 때문에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미지가 손상되어서는 안 될 것이란 자성론에서 시작되었죠. 불과 3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송받는 성장을 통해 당시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던 상황에 이제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존엄과 위엄을 갖춘 행동을 함으로써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로 나 자신이 해외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민간 외교사절단이라는 애국심의 발로로 이어져 매너 좋은 한국인 모토가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추태를 부리는 한국인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되었죠. 무엇보다 해외에서 추태를 부리면 외국인보다는 같은 한국인들의 강력한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외국까지 나가서 나라 망신시키냐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이 최고라고 알고 있다가 질문 하나에도 상처받고 분개하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차이점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인으로 오해받았다며 분개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에서도 세련되고 예쁘거나 깔끔한 사람을 한국인으로 인지하는 추세입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서 제중한인들은 한국인들은 정말 성실히 일하며 상당히 세련되고 신사적인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여행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한 중국인 부부의 터키 여행 영상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한국인이냐고 묻는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중국인 남편은 한국인이냐고 묻는 현지인들의 질문 공세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는데 일단 나름 흰 티에 차려입은 차림새보다 동양인을 보자마자 한 청소년이 즉각적으로 한국인이냐 물으며 김민재 페네르 바체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휴대폰에서 김민재 사진을 찾아 보여주었죠. 터키는 한국인들을 특히나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한 아내는 이 지역만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많이 오나봐 라고 수습하려고 했지만 비단 그곳뿐만 아니라 이집트, 이란부터 한국인이냐고 묻기 시작했다는 남편이 바로 양심 고백을 합니다. 유튜버는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진 것 같다며
한국의 영향력이 장난 아니야. 도대체 중국 드라마는 어디에 있지? 전 세계로 수출됐다는 중국 드라마는 어디에 있냐고? 라고 외쳤는데요. 무엇보다도 한국인이라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인지도와 이미지를 포함한 국력의 차이에 통감했을 상황에 통탄 속에 찾아대는 것이 고작 중국 드라마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 심연이 어디까지일지 짐작도 못할 차이를 정작 그들은 보고도 모르고 있는데요. 단지 머릿수로 세계 재패를 꿈꾸는 그들이 작고 사소한 한국 문화 컨텐츠를 아등바등 빼앗으려 해도 빼앗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